원자라든가 전자 배치, 그 다음에 주기성을 배우는데 3단원은 그런 원자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물질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한 순물질과 그 다음에 섞여있는 혼합물로 나뉜다. 이 중에 이 혼합물 두 개는 균일이다 해가지고 용액을 1단원에서 배웠어. 용액이라는 것을. 불균일은 석유 같은 거고, 원유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3단원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다. 수물질은 한 종류 성분으로 되어 있는 원소하고 두 종류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화합물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실제로 물질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라는 입자들은 우리가 성분으로 따지면 원소라고 구분하거든요. 원소와 같은 이름이지만 개념이 달라. 얘는 성분, 얘는 물질이야. 그래서 얘를 포도원소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 원소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뉠 수가 있어. 우리가 20번 주기율표에서 본다면 세트 1에서 11, 12, 13번, 세트 2에서 19, 20번, 그 다음에 헬륨의 전자배치를 따르는 3번, 4번 정도가 금속이라고 볼 수 있고, 비금속은 7, 8, 9, 물론 6번도 비금속이지만, 그 다음에 세트 2에서 15, 16, 17번이 비금속 원소에 해당된다. 이 성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면 어떤 결합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화학결합이다. 우리가 배워야 될 첫 과목이다. 그러니까 이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순물질이 되는 과정이 화학결합인데 이 화학결합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결합을 하는 형태가 있다. 이들 자체에서는 결합을 못해. 그럼 이들이 만날 수 있는 기기가 뭐냐? 자, 금속 원소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고 이런 양전환을 띠는 전자 배치를 하고, 물론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다시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전환을 띠는 형태의 음이온을 떼어 물론 원소 형태로 돌아가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양전화, 음전환을 띠는 애들끼리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런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온 결합은 원소 두 개가 모인 거니까 명심할 거. 100% 화합물로 존재한다. 얘 원소가 있으면 안 돼. 그 다음 금속 양이온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금속 양이온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가 이온 결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온 결합을 구분할 수 있어. 화합물이면서 금속 원소가 들어있으면 돼. 그 다음에 이들의 결합 형태는 이온 결합을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 두 번째로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룰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걸 공유결합이라고 불러. 공유결합 물질들은 원소나 화합물로 모두 존재가 가능해. 거기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라면, 이게 독립적 존재가 가능한 입자라면 우리는 이걸 분자라고 불러. 그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애들, 불가능한 애들, 이건 C와 SiO2, 이제 다이아몬드나 흑연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건 규산이야. 이런 애들은 분자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이 3단원은 각각의 화학 결합을 배우는 단원이지만 인트로는 얘를 위주로 흡사해요. 원소와 화합물 모두 존재하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분자에 대한 개념을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분자 안에는 금속이 있다 없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원에는 금속 원소가 만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약간 앞에 1, 2경우와 다르다고 보는데, 자, 1번과 2번을 굳이 공통점을 찾는다면 전자를 잃거나 없는, 다시 말해서 왜 이러냐는 거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위해서. 얘들도 왜 전자를 공유하냐는 거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위해서. 얘들은 안정한 전자 배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하는 거야. 이게 동위원소야. 그러니까 금속 결합은 절대 화합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금속 결합은 100% 원소로만 존재한다. 자, 굳이 구분한다면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인데, 이들의 차이는 얘는 이렇게 이 원자 형태로 존재하고 얘들은 이원자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 눈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 그러면 일단 화학 결합에 대한 소개는 끝났어. 그렇다면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만 들어가지고 그래, 화학 결합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배운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러한 화학 결합이 1, 2번에서의 최소한의 증거가 있다면,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른다. 그렇다면 무엇의 이동이 있다는 거지? 전자의 이동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화학 결합에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를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소개를 하는 거야. 그 책 첫판을. 그래서 그 완자의 154쪽의 첫 페이지를 출발하면 결국 얘가 출현하게 돼. 전기분. 일단 봐라. 분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파악할까? 분해란 고분자의 물질이 저분자 물질을 끊겨나가는 거거든.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경우의 분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의 증명의 간단한 대표적 실험 2개만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화합물이 원소 1과 원소 2로 나뉘는 이 과정만 볼 거다. 근데 세 개의 경우수에서 화합물을 갖고 있는 건 공유결합과 이온결합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이 모두 화합물이며 대표적으로 물과 염화나트륨을 첫 번째로 증거로 배우는 거야. 금속은 원소이기 때문에 분해조차도 안 되고, 거기에 왜 전기를 사용하느냐? 전기라는 건 물리관에서 보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와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끊어진 도선에서 그 도선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자의 공급이나 전자의 수요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화학 결합을 끊는데도 전자가 관여한다는 충분한 우리 눈의 물질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적 증거가. 그래서 전기를 사용해서 분해를 함으로 인해서 요걸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이 우리는 전기 분해, 이온 결합을 먼저 배우지만 전기 분해부터 다룬다는 것을 명심하고.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전기 분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공유 결합 물질이 전기적 성질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 공유 결합 물질은 조건이 뭐냐? 이 아이들은 전자쌍을 공유하는 애들이에요. 그러기에 여유 전자가 없어. 자유 전자가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떤 애들이 맞느냐? 공유 결합 물질은 극히 일부의 액성을 띠는 극성 분자 말고 비전해집니다. 전류를 통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게 예로 물이야, 물. 우리는 그런데 전기 분해를 물을 할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화학은 암기구나. 아니야. 이해를 해야 돼.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자, 이건 뒤에 4단에 가서 여러분들 배우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에서 이 정도만 알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해질이지만 물과 물 분자 사이에서는 이러한 가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누구 하나의 물 분자가 누구 하나에게 이렇게 수소 이온을 전달해서 물 속에 이런 이온이 동일하게 공존해 있는 상태. 하지만 극히 미량으로 존재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물이야. 얘 이온은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는 또 통합과학 시간에 얘를 이렇게 배웁니다. 물속에는 사실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로 존재해요. 얘는 수산화이온. 얘는 이 정도로 생각해도 좋아.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얘 자체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 비전해지게. 그러면 얘를 전류가 흐른 게 돼서 거기에다가 얘와 얘가 음극과 양극으로 가서 수소와 산소가 나올 수 있는 전기 분해를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려면 반드시 전해질의 투여가 필요해요. 전해질을 첨가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전해질이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여기서 문제를 풀다 보면 물을 전기 분해할 때 넣어주는 전해질이 있다라고 하고 치부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NaOH, 물분황산이니, 황산 나트륨이니 이런 말들이 막 나오니까 쌤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라고 보자. 자, 전해질을 넣는 순간 물은 순수한 물이 아닌 거야. 수용액인 거지. 그러면 전해질에서 양이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양이온이 음극으로 향하는 양이온 중에 이들의 조건이 있어. 뭐 해야 되냐면, 사실은 H3O 플러스라고 안 하고 H2라고 하거든. 사실은 H2라고 사실은. 근데 H3O 플러스라고 생각해. 얘보다 화는 잘
안 돼야 돼. 양이온의 조건이 H3O 플러스보다 환원이 다 안 돼야 돼. 그러니까 H3O 플러스가 음극으로 자연히 가서 뭐를 한다? 전자를 받아서 수소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이온이 필요한데 그 이온이 얘들이다. 이런 이온들인 거야.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환원 잘 된다라고 설명을 해준다. 양이온으로 이 4개가 들어가야 돼. 전해주세요. 그래야 이들에 의해서 도선의 전자가 소요되는데 문제는 얘들이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되거든.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금속들을 우리가 알카리 금속이라고 해요. 알카리 금속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폭발적으로 반응하지? 다시 이걸로 돌아가고 수소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수소가 발생할 수 있는 전해질 양이온을 써야 된다. 그럼 양극은 음이온이 가야 되는데 이 음이온의 조건이 있어. OH-이온보다 상하가 잘 안 돼야 돼. 그런 이온들이 황산이온, 탄산이온, 인산이온, 질산이온, 플루오린화이온,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수산화이온. 이러면 적어도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전해질의 조건은 KOH, 그 다음에 NaOH, 그 다음에 H2SO4, 이런 애들이 물을 전기할 때 넣어주는 훌륭한 전해질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이거는 TMI니까 그냥 참고로 알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전기분해를 할 거라고. 자, 전기분해 장치를 보면 음극과 양극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연히 도선은 끊어졌어. 도선이 끊어지기 때문에 전류는 통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 상태죠. 그리고 여기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수조에다 물을 채우죠. 그리고 넣어줍니다. 누굴 넣어주느냐? 전해질을 넣어주는데 이 전해질은 여기에 쓰여진 조건으로 조화가 된 기체이다. 대신 이런 거 조심해라. 얘는 안 넣는 거야. CaSO4, CaCO3. 이건 앙금이기 때문에 안 넣는 거다. 너 갖다 소용없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험관을 꼭꼭 놓는 거야. 그리고 물을 채우죠. 물을 채우면 여기서 수상치환이기 때문에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기포가 생깁니다. 기포가. 그래서 기체가 잡히고 기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포가 생겨서 기체가 잡히고. 자, 요렇게 요 부피 공간을 잘 보시고, 이 기체는 바로 수소다. 음극에서 결국 수소의 기체의 특징은 실제로 무색에 묻히면 공기보다 가볍죠. 그리고 확산 속도가 제일 빠른 애인데, 얘들은 불꽃과 반응해서 격렬하게 반응해요. 헉 소리를 내면 탑니다. 이거를
자연성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타버리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물이 생긴다. 물이. 수소가 타버리면. 알겠지? 그렇게 지금 수소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써준 거고, 그럼 이쪽에서는 요 공간이 기체 볼게요. 이 기체는 O2입니다. 무색, 무치이며 공기보다 무거워요. 물론 물에 안 녹으니까 수성취하는 거야. 얘들은 깐부기 불과 반응, 얘를 넣어주면 확 하고 다시 불이 붙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왜 그러냐? 남의 타는 걸 도와주는 조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전기 분해를 통해서 얘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극과 음극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겠느냐? 식은 되게 복잡하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양극은, 음극은 모두 H2O가 분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O2가 나오고, 그 다음에 4H 플러스가 나온다. 거기에 전자가 4개를 내놓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 개수를 합쳐서. 그 다음에 음극은 얘가 전자 4개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생기고 4개의 OH-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놓는 거거든. 그 결국은 얘들이 개수비가 1대 2로, 다시 말해서 부피 B가 1대 2로 공간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거는 정식적인 수식이고, 이렇게 한번 볼래요? 아까 수산화이온을 이렇게 보자고 했으니까 얘가 양극으로 끌려간다고 보자. 가면 얘가 될 거고, 전자를 이렇게 2개 내놓을 건데, 우리는 물질을 따지는 거죠.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비금속에 의한 분해니까 분명히 나오는 원소도 분자야. 그러면 얘들은 이런 식으로 분해한다. O2. 그렇게 되면 2개의 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몇 개의 전자를 잃는다?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전자를 잃는 형태를 우리는 산화라고 얘기해요. 전자를 잃는다. 그러면 산화야, 그 다음에 황원이야 모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고받는 전자의 개수는 같아야 돼. 음극은 수소이온이 갈 거 아니야. 얘가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되겠지만 이건 물질이 아니잖아. 물질이 되려면 요렇게. 근데 그러면 얘가 요런 형식으로 돼야 되거든. 근데 주고받는 전자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4개가 돼야 되니까 얘를 4로 바꾸면 얘도 4가 되어서 얘가 뭐가 된다? 2가 되는 이런 효과야. 요렇게. 자, 그럼 결론. 물의 전기 분해는 이렇게 복잡한 어떤 방식이 있는데, 결론은, 자, 화학 결합에는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 항상 나와, 시험에. 그러면 여기 있는 자질분해한 것들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암기. 자, 수소 마이너스, 산소 플러스, 산소성으로 외우고, 수소 무슨 성 기체? 가연성. 산소 무슨 성 기체? 이렇게 수가산소. 수소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불꽃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고? 허. 산소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소는 부피 몇을 차지한다? 2. 산소는 1. 외워. 수마산소, 수가산소, 수폭산, 수이산 이렇게 외워버려. 알았지? 우리가 공유 결합물질의 전기적 성질이야.
결론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이 전해질을 집어 넣어준 상태에서의 전기분해가 가능하다는 건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 봐봐. 이 물 분자가 전기분해했더니 수소와 산소로 나왔다는 얘기. 이거는 결국은 이 물 분자도 강제로 전해질에 의한 이온의 푸시가 있다라면 그 미량밖에 공존하지 않는 수소와 산화이온이 결국은 원소로, 물질 원소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준 거야. 끊어진 도선에 전자가 흐른다. 그 전자를 운반해 준 거는 바로 공유결합 물질 속에 있는 전자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알겠어요? 자, 여기가 바로 물 분자 전기분해 인트로. 이제 남은 거 하나 있어. 누구냐? 이온결합 물질이야. 자, 이온결합 물질 한번 볼게. 이온결합 물질은 어감에서 느끼듯이 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보다는 전기 분해가 용이하지. 대신 이온결합 물질로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얘를 쓸 거야. 소금. 바로 염화나트륨. 이때 이 염화나트륨은 고체인 이 상태가 이미 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다. 자, 처음에는 NaCl을 저렇게 써주지만 저들이 물질을 대표하는 화학식이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염화나트륨은 덩어리야. 양이온 주위에 음이온이 앞뒤 위아래 좌우에 꽉 붙어 있다고. 당연히 음이온 주위에도 양이온이 그렇게 붙어 있는 덩어리인데 그걸 규칙적 배열이 있는 상태까지 확장을 해보면 덩어리 하나가 생기거든. 그 정육면체를 딱 잘라보면 그 안에 몇 대 몇으로 존재하더라? 1대1로 존재한다는 식으로 나타낸 식이야. 그러니까 이온식은 실험식이야. 그 자체가. 저들의 간단한 아래 점자 B는 전하의 총전합이 얼마야? 0이 되기 위한 식이야. 그럼 이런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전류를 흘 수가 없어. 그럼 얘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뜻이야? 가열한다는 뜻이야. 이걸 용융시킨다. 얼음의 융해. 이런 말하고 똑같아. 얼음이 융해지면 물 되잖아. 용융시킨다. 가열해서. 그럼 얘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얘 역시도 이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때는 이온이 이동이 좀 더 자유롭다. 이온의 이동. 그럼 이 상태에서 전기분해하는 거야. 자, 얘들을 전기분해할 때는 물 속에서 하면 큰일 나. 그냥 이렇게 사기그릇.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막자사발이라는 말을 쓰거든. 이렇게 사기그릇 안에서 용융 상태에서 전기분해를 하는 거야. 밑에 뭐 토치가 있겠죠. 이렇게 불을 갖다 대는. 그때 끊어진 도선에 전자가 이동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전자를 어떻게 하고 여기 있는 애가 소비시키고 여기서 전자를 공급해줘서 결론적으로 양극과 음극의 끊어진 도선에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음극은 나트륨 이온이 갑니다. 전자를 하나 받아서 물질이 되지요. 이런 애를 우리는 금속 결합이라 한단다. 자, 다시 양극을 보자. 염화이온이 갑니다. Cl이 되고 전자를 잃는데 이건 물질이 아니잖아. 왜? 공유결합 물질은 원소가 이원자 분자야. 그래서 전자를 두 개.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주고받는 전자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환원과 산화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전자의 숫자가 같아야 되어서 얘들은 결국 2대1의 모습으로 석출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증거로 우리는 또 이온결합이라는 화학결합 또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를 배웠어. 이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이제 한눈에 바라보는 방법이야. 자, 물질 가가 있고 음극 있고 가는 나는 자 누가 이온결합이냐? 가나 정유. 누가 이온결합이에요? 왜? 얘 때문에. 다 네 가지 물질이 원소지만 이런 애들이 무슨 결합 물질이라고? 그렇지. 결국 전기분해든 무슨 분해든 결합이 바뀌는 거야. 원자들이 재배열한다? 이거 전자의 이동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이온결합이야. C라는 뭐를 갖고 있다? 금속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얘가 공유결합일 거 아니야? 그치? 얘 100% 누굴까? 비금속 중에 유일하게 양형인 건 누구? 수소라고. 그렇지?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 좀 더 어려운 거. 자, 똑같이 전기분해 할 거야. 이렇게 써 있어. A기치 누굴까? 이거 누구야? 맞아? 그러면은 왜 얘는 양극이 나와? 그것은 잘 봐. 얘 역시 공유결합 물질 맞아. 이건 이온결합 물질 맞고 이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야. 요 C가 탄소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라고. 이때는 양음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온결합이니까. 그래서 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같이 알아두도록. 그러면 156쪽으로 넘어가 봐. 왜 갑자기 얘가 나오느냐? 자, 우리는 이거를 안정한 전자배치라고 얘기해요. 옥텟 규칙은 안정한 전자배치의 대명사야. 근데 굳이 옥텟만 안정한 전자배치는 아니잖아. 누구도 안정한 전자배치는. 헬륨도 마찬가지잖아. 기억니은 디귿들이 많이 날아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안정한 전자배치는 반드시 전자가 8개가 있는데 이거 틀린 말이야. 2개도 가능하니까. 지금 이걸 왜 배우느냐? 이온 결합이 됐든 공유 결합이 되었든 그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서로 공유하거나 결국 뭐야? 모두 뭐를 따르기 위한 거지?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른다. 그래서 뭐가 이동을 하게 된다? 전자의 이동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화학은 뭐의 학문이다? 전자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니들한테 잘 나오는 게 누구냐? 이런 거야, 이런 거. 잘 봐. 요런 원자 모형을 누구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지 아니? 이거 누구의 원자 모형이야? 오의 그래. 너 똘똘하다. 보어 원자 모형. 보어는 그 원자 모형 자체가 이상하잖아. 틀렸고. 근데 이 사람 걸 쓰는 이유는 딱 하나야. 주기와 뭐를 알려준다. 족을 알 수 있는 거야. 이 3주기 변수. 1주기라는 거지. 그러면 11번 얘 세트 1이니까 누구 따라갈 거야?
그래요. 네온. struktur하다. 네온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야. 봐봐. 껍질이 몇 개지, 네온이? 두 개인데 이렇게 놓으면 네온 원자지만 이렇게 쓰면 이건 이온이야. 그래서 뭐라고? 플러스? 자, 이제 질문. 이 원소는 원래 몇 주기 원소였어? 2주. 그런 중에 하나. 그렇지, 3주기였고. 원래 3주. 그지 3주기였잖아. 그리고 얘는 몇 조 원소였던 거야? 1주기였다는 거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얘는 원래 3주기 1조 원소였다. 이런 얘기. 얘를 내가 만약에 요를 이렇게 표현하자 이렇게. 그래 놓고 얘를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트륨이요. 그래 3주기 몇 쪽이다? 이걸 묻는 거야. 이걸 써놓고. 근데 왜 음이온 안 물어보느냐? 예를 들어 봐라. 얘면 누구겠냐 이건? 봐봐. 얘는 그건 플로린이지. 네. 그럼 얘가 이렇게 되었다. 그지? 네. 얘는 안 물어본다고. 얘는 원래 껍질 그대로잖아. 안 변하니까. 다 알아챌 거 아니야. 그럼 봐라. 이 둘은 같은 주기 원소다 아니야? 아니다. 얘가 3주기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장난을 많이 친다고. 예를 들어봐. 얘하고 얘하고 이 둘은 같은 주기는 아니다. 같은 주기다. 얘 17번이니까. 만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어. 응? 같은 주기가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마무리 중이니까. 양이온을 많이 묻는다는 거지. 그게 옥텟비추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157쪽에 1번 봐봐. 자, 1번을 보시면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내는 건데 수마산불이잖아. A가 무슨 급? A가 음급. 그러니까 거기가 수소. B가 산소가 되는 것이고. A, B에 보이는 기체의 부피는 수리산일이잖아. 네. 2대 1이 됩니다. 두 번째,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염화나트륨의 모형을 보여줬어요. 특히 고체 상태 보시면 NaCl은 덩어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는 총 전하의 합이 0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염수비. 그러니까 1대1은 둘의 음전화와 양전화가 같다는 뜻이야.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 이온이 부동력이다.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데 액체가 되니까 자유로워진다. 고로 전도성은 나에만 있다. 가에는 없다. 그래서 1번은 X. 2번 나를 전기분해했을 때 염소 기체가 발생하잖아. 참고로 이 염소의 기체는 유색 기체야. 황록색. 참고로 너희들 17조 이런 애들 얘는 다망색이고 브로미는 기체가 아니잖아. 액체죠. 젓갈색. 그래서 얘들은 안 나온다는 거지. 왜? 전기분해는 기체 분해를 나오니까. 그치? 뭐 아이오딘도 보라색, 적자색, 흑대색 이렇게 부르는데 안 나오죠. 청록색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를 전기분해하면 음극에서는 금속 나트륨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자, 비활성 기체와 옥텟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모든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가 8개다 아니라고요. 2개 이내도 있다고요. 리튬이며 그 다음에 베릴륨 같은 거는 개를 따라가니까. 그 다음 2번 18족 이외의 원자들은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통해서 안정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화학 결합을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잃거나 얻어서 10번, 18번 이런 애들의 전자배를 따른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ABC들 가만히 보면 중앙에 핵전화가 써 있어요. 그럼 8번, 9번, 11번, 12번이니까 이거 세트 1이잖아. 그럼 1번이 묻는 문제가 뭐야? 양이온 될 수 있는 거 CB죠. 2번 음이온 될 수 있는 거 AB죠. 누구 전자배를 따라가 있어요? 3번 네온이죠. 이게 답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페이지 158쪽. 바로 이온 결합이 정의한다. 이온 결합은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 형태인데 이들 자체가 안정한 전자배치를 한다. 그러니까 안정한 전자배치를 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었다. 실제로 이 아이는 안쪽에 생략한 거야. 이건데 얘가 전자를 잃게 되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얘를 원래 몇 주기냐를 많이 묻는다는 거야. 얘는 3주기 1주기였다. 이게 많이 물어봐. 출제자들이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묻는다. 자, 얘는 17번 염소야. 얘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이거는 17번 시에는 염화이온들은 잘 안 물어봐요. 껍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서 결합을 하니까 이게 원래 봐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여기 순간적으로 전하를 띄웠다가 에너지를 받으면 다시 전하 띈 이온으로 됐다 방출하고 원자로 갔다 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생기는 잠깐의 인력, 그래서 뭐라고?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전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이거를 쿨링의 힘으로 계산한다고. 이렇게. 얘는 양전화, 음전화. 그러면 부호가 뭐 나올까? 마이너스. 인력. 플러스는 청분. 뭐 여러분들 이단원 들어가면 전원적인 게 전기입니다. 요건 이온과 고리.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아까. 자, 얘들은 100% 뭐로 존재한다? 화합물로 존재한다. 원소가 없다. 그때 화합물로 존재할 때 얘들은 식을 이온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온식은 간단한 뭐로? 정수비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 실험식이라고 하죠. 실험식. 실험식으로 표현한다. 근데 간단한 정수비는 무엇을 원리로 만드는 거냐? 이걸 만들고 있어. 얘가 플러스 1가고 얘가 마이너스 1가니까 이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여기서 만약에 A가 플러스 1이면 B는 뭐겠냐? A가 플러스 2면 마이너스. 자, 이때 과연 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디까지 있을 것인가? 니들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양전하는 3, 음전하는 2까지 박혔나? 알았지? 이해했어?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전하를 떠서 서로 결합을 하는데 그런 결합력에 따른 이온 결합의 형성에 따른 에너지 변화라는 그래프가 있어. 요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이때 너희들은
그래프상에서 그려지는 저 값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해야 되거든. 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배워보자. 가로축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로축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게 내부 에너지거든.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엔탈피라고. 화학책에 가면 이렇게 라지 H라고 표현하거든. 중요한 건 이게 반응물일 거 아니야. 반응물을 예로 놓는다는 거지. 요 에너지 준위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지멋대로야. 알 수 없어. 25도씨 일기압일 때 생성 엔탈피만 알 수 있는 거지 얘들은 몰라. 그럼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건 바로 이렇게. 이거 생성물이잖아. 자, 누구가 에너지가 더 안정해? 생성물이 안정한 거야. 에너지 준위는 높으면 뭐고? 불안정이고, 낮으면 뭐다? 안정인 거지. 따라서 여기 에너지 있죠. 이것도 몰라. 얼마인지. 우리는 열량계를 통해서 이 차이만큼만 아는 거야. 이 차이만큼. 이것만 아는 거야. 차이만큼. 알겠니? 자, 그 다음 봐라.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자, 이온 결합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온 결합력에서 주가 되는 힘이 있어. 이걸 잘 봐. 첫 번째, 니들이 알고 있는 바로 인력이야, 인력. 인력은 누구의 인력이야? 양이온과 음이온. 이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 얘를 비교값.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냥 이온 결합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얘들은 얘도 있어. 청력도. 이걸 화학에서 반발력이라고 하거든. 누구와 누구 세동력일까? 양이온 핵과 음이온 핵. 같은 플러스잖아. 그 다음 양이온이 갖고 있는 전자 구름이 있겠지. 음이온이 갖고 있는 전자 구름이 있겠지. 이들 간의 반발력이 있을 거다. 누가 이온 결합에 도움을 주는? 인력이죠. 그죠?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게 이거야. 봐. 여기를 이온 간 거리라고 볼게요. R. 세로축은 에너지 준위인데 너희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보자는 거지. 높다. 그럼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그래, 불안정. 이걸로 보자는 거야, 그냥. 낮다. 그럼 뭐냐? 이것만 보자는 거야. 0이 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봐. 거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보여? 이렇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얘가 써있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려줄게. 여기 값 있지. 0. 이게 이거야. 여기부터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건 뭐야? 이거야. 여기까지. 이 차이. 0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알았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럼 너희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제일 낮으니까 이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바로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봐야 돼요. 가장 안정적이니까 여기가. 그럼 이때의 거리 여기가 가장 이상적 거리가 되는 거지? 근데 옆에 이상한 그래프가 있어. 이 그래프를 봐.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어. 잘 봐라. 이게 뭐에 의한 에너지 변화냐면
바로 인력입니다. 에너지 변화. 무슨 말인지 봐봐. 인력은 이온 결합에 도움을 주지. 인력이든 반발력이든 얘들 모두 전기력이잖아. 전기력 얘를 따르잖아. 물론 이 전하가 여기서의 핵과 전자구는 다를 거야. 그지? 그러나 거리에 따른 힘은 점점 세질 거라는 거 이해가지?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이든 반발력이든 세질 건데 누가 도움을 주냐? 결합에. 인력이 도움을 주니까 안정화되는 거야. 아래로. 그럼 반발력은 방해를 하는 힘이지. 그럼 어떻게 그려줄까? 반발력은. 이렇게 그려. 가까워질수록 세지지만 이온 결합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준다고. 자,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물리학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요걸 보면 확실해. 여기 거리 어리다. 이온간 거리. 요 지점을 그대로 내려. 여기 가장 이상적 거리지, 이온간 거리. 세로 치고 힘이라 해, 힘. 자, 먼저 인력부터 그려보자. 인력. 거리 가까우면 세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 점점 세지니까. 이해가지? 그런데 반발력도 세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 빨간 색깔로. 잘 봐. 이게 반발력이고 이게 인력에 의한 그래프일 때, 자, 이온간 가장 최저거리 요 아래에 멀어지면 누가 우세하냐는 거지. 인력이 우세하고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우세하지. 그럼 이 그래프에서 봐봐. 자, 요 그래프 보이냐? 요거 노란색과 비슷하냐? 빨간색과 비슷하냐? 누구랑 비슷해? 노랑. 그래서 인력이 우세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건 어떠냐? 얘랑 비슷하냐? 반발력이 우세하다. 그러면 이 지점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합력이 0이다 이제라면 작살난다고. 물리학에서는 물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작용점이 하나로 귀결될 수 있잖아. 얘는 수많은 것이야. 전자구름이 엄청나 많은 작용점이 있는 거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반발력과 인력이 최소화가 되는 거지. 합이. 알았어? 뭐가? 합이. 둘의 합이 최소화가 되는 지점이 저 지점이라고 보면 돼. 저희가 이상적 거리야. 그래서 너희들 A, B, C 써있지? A가 여기다 적어놨잖아. 이거 속지 말라고. 이 A는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이야, 그냥. B는 가장 이상적 거리고, C는 누가 우세한 지점이야? 인력이 우세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잘 봐. 이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거다. 우리가 이온 결합력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세면 당연히 이온 결합 에너지도 세겠지. 당연하잖아. 그럼 저기서 이온 결합 에너지 얘잖아. 그럼 결합력이 세면 더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잘 봐. Q 곱하기 Q 프라임, 이게 뭐였어? 양전화, 음전화의 곱이었지. 네. 이것이 일정하다면 이렇게 시험에 내. 알았어? 그럼 F는 뭐에 비례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리고 물질을 3개를 줘. 그럼 너희들한테 뭐 말하라는 얘기냐? 이온 반지름이야. 누구? 앞에 있는 애. 누가 제일 홀쭉이야? 리튬. 그렇지. 얘가 제일 세. 그래서 이게 힘이야.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얘가 크겠지. 네. 그럼 당연히 뭐가 크겠냐? 결합 에너지를 세겠지. 그러면 녹는 점도 높게 측정이 된다는 거야.
수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논문적 물리변화잖아. 근데 이걸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적이 높으면 이 연결이 세구나. 그러면 얘를 여기다 어떻게 그리냐? 잘 봐. 중요한 거니까. 아주 좋아. 후보 꼭 주는 건 좋은데 결정적일 때 깨라고. 안 깨면 죽음이니까. 얘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이걸 NaCl이라고 하자. 얘를 이렇게 나눠봐. 여기 시험 나와. 일사분면. 자,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LICL 어떻게 그리시나? LICL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더 가깝잖아. 이 거리 얼른 오면 얘가 더 가깝잖아. KCL 어떻게 그리지? NaCl가 위로 가요. 이 KC. 어디에 걸리냐? 1사분면과 3사분면만 시험 나와. 뭔만 알겠어? 에너지는 봐라. 에너지는 더 낮아졌고 얘는 더 높아졌지. 이게 농구점 누가 LIC에서 거리는 잘 가깝고. 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프상에서.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여주고 보호 전자 껍질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적어줄 테니까 꼭 노트에 써놓고 외워라. 자, 구조와 화학식이야. 구조는 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 그냥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덩어리.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 배열의 어떤 케이스 하나만 딱 잘라서 봤을 때 우리는 화학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건 뭐냐? 양요소와 음요소의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조건이 뭐냐? 양전하와 양전하의 총합이 있겠지? 음전하의 총합이 있겠지? 얼마 나와야 돼? 0이 되는 숫자를 찾는 거지. 알았니?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면 돼. 봐라. 우리가 얘를 대표적으로 배웠잖아. NaCl. 이렇게 배웠지? 그러면 산소 봐라. 이 앞에 써 있는 애들이 다 무슨 이름이니? 양이온이야. 이 앞에 쓴 것들이 무조건 양이온이면 얘 마이너스 몇 가야 돼? 2가라는 결론이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 마그네슘은 몇 갈까? 2가겠죠. 산소를 알았으니까. 정신 차려 이씨.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 얘가 플러스 1가잖아. 이거 전체가 무슨 이름입니까? 마이너스 1가. 이게 과망간이 상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얘는 뭘까?
수산화 이온이야. 전체 이온이 얼마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데 앞에는 양이온, 뒤에는 음이온. 불러줄 때는 음전하고 음이온도 불러준다. 소로 끝나는 화를 붙이고.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런 건 너희들이 풀 수 있는데 내 시험에 내지도 않고. 다원자 이온 있어. 그 전자 껍질 모형을 외워라. 먼저 OH-. OH-는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당연히 산소는 누구냐? 이 원 2개짜리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주기 16주 산소. 그 다음에 원 하나는 수소겠지? 이렇게 H. 여기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빨간색. 그래서 이렇게 표현. 이게 수산화 이온 그림. 알았어? 표현 잘 받아. 그러면 OCl-. OCl-. 염수산 이온이거든? 잘 봐.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세 개. 요렇게. 그럼 여기서 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산소예요. 그 다음, 이게 Cl이에요. 여기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온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염수산. 알았니? 그 다음 이거는 시아나산 이온이거든. 시아나산 이온 CN. 잘 외워놔요. 좀 특이하니까. 이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원이 똑같아.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애를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얘는 탄소예요. 오른쪽에 있는 애를 이렇게 표현해. 질소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하나 들어와서 희한하다. 됐어? 뭘 그래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려. 얘 아까 뭐라고 부른다 했대? 하이드로늄 이온이지. 이 속에 전자수 몇 개 있는데 다. 알아요. 10개. 10개지? 미안해. 탄소가 몇 번이야? 6번이요. 질소는 7번. 합치면 13개. 거기 전자가 더 들어온 거잖아. 아. 그거 어려워? 안 해봤으니까 헷갈리지. 네. 전자 몇 개 있어야 하냐? 산소가 몇 번이야? 8번, 염소는 17번. 둘이 합쳐봐. 25. 거기 전자가 더 들어있어. 아, 전자가 전자. 그게 아니라고 총전자수 이씨. 천전자수 말하는 거는 다. 자, 얘를 그린다. 중심에 산소가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수소가 3개가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산소는 이렇게 전자를 표현하는 거야. 봐봐. 이게 산소야. 그럼 수소는 온애들이 얘밖에 없어. 오른쪽 수소는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암모늄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심에 다섯 개 있는 질소예요. 수소는 세 개만 전자를 공유해. 나머지는 질소 거를 일방적으로 받아.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중심 원자가 몇 죽이냐? 16조 원소다. 산소야. 얘는 중심 원소가 누구다? 15조개야. 질소라는 걸. 이게 다 원자력입니다. 알겠니? 네. 자,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볼게. 이 마지막이야. 여기서 잠시. 야, 얘가 이렇게 결합한 거 이온 결합이 아니냐? 네? 이거 이온 결합이 아니야. 맞아요. 금속 원소 어디 있어? NH2. 그렇지. NH2. 얘를 금속 원소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온 결합이 맞아. 알았지?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볼게. 첫 번째, 너무 중요한 최애값. 전기, 전도성.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좀 비교할 물질이 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소금 생각하면 돼. 니네 소금 덩어리 고체 전류 통하냐 안 통하냐? 안 통한다고 전기는 없어. 그런데 용융 상태는 전기를 통하지. 용융 상태는 전기를 통해.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도 전류를 통하지. 물에 녹여도. 그래서 고체일 때는 통하지 않고 액체나 어디에서 수용액에서는 전류를 통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 외력을 가하잖아. 네가 힘을 줘봐. 붉은 소금 어떻게 되대? 늘어나는데 납작해지대 아니면 부서지대? 부서져. 그렇지. 부서진다. 왜 그런가? 규칙성 때문에 그렇거든. 자, 음전환, 양전환. 이게 이온 결정의 특징이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외력을 여기다 빡 가하잖아. 위쪽 면이 밀려. 밀리게 되면 밑에는 그대로 있어. 있는데 위에가 이렇게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면에서 뭐가 생겨? 반발력이 생기잖아. 그래서 잘 부서진다. 자, 세 번째. 물에 대한 용해도가 좋다, 이렇게. 근데 일부, 대부분이 이래. 근데 일부는 불용성 0이라고 그래. 앙금들. 근데 그 외에는 잘 녹아. 그래서 이거를 물에 대한 용해도가 좋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수용액상으로 존재하기 쉽다는 얘기야. 소화 잘 된다라고 표현해. 물 분자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 알지? 얘가 산소고 얘가 수소잖아. 물 분자의 특성이야. 이 분자를 이제 3단원 끝까지 배우는데 쌍극이 모두 있다는 거야. 이 극성 분자의 특징이. 음이온은 음전화만 됐고 양이온은 양전화만 됐는데 얘는 쌍극을 모두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걸 훌륭한 극성 용매라고 부르거든 우리가. 그럼 자, 양이온이 나트륨 이온이 들어가잖아. 그럼 누가 둘러싸는 거야? 이렇게
누구 쪽으로 둘러싸냐? 산소 쪽으로 둘러싸. 이거 수화라고 해요. CL이 들어가면 수소 쪽으로 이렇게 둘러싸. 이게 용의 특징이야. 용매와 용매이 잘 섞인 서로 결합을 잘하니까. 알았어요? 네. 넘기세요. 자, 넘기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녹는 점과 끓는 점. 하이라이트. 처음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아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잠깐 그래프에서 본 바와 같이 결합력이 세면 녹력 끓는 세요. 자, 그러면 봐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거든요. 얘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니까 물리변화야. 조심할 거. 소금을 물에 들어가서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뉘는 걸 이온화된다고 표현하거든. 책 속에서. 그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네? 소금을 물에 넣었더니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돼서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그래서 자주 틀린다고 해요. 그럼 어디? 부뚜기 날렸네. 물량이 아까 화학했는데 그래서 잘 틀린다고 했어. 지 말은 그죠? 잔머리는 애초에 소금은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에요. 애초에 그게 떨어진다고 전기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 그러네. 화학가는 무조건 전자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트륨과 염소로 나오기 전까지는 물리변화입니다. 조심하세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온 결합력을 뭐라고 정리했어요? 아까 공식으로 써놨지만 이온 간 거리의 제곱분의 양이온 전하와 음이온 전하의 곱으로 나타냈죠. 네. 근데 얘가 더 우세해요. 밑에 분모보다. 요런 거랑 비슷한 공식이 뭐 있냐? 물리학에서. 만연력 있지. R 제곱분의 M1M2. 그때도 마찬가지야. 질량의 곱이 더 우세한 거야. 그렇다면 요걸 한번 볼게. 먼저 이온 결합력 F와 두 전하의 곱. 알겠어? 이걸 따지면 NaCl의 거리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야. 얘보다는 무조건 얘가 세. 근데 얘보다는 얘가 세. 전하의 곱이 우세하다. 2000도 지름. 약 800. 그러면 두 번째. 이것이 일정하다면 그 다음에 F는 뭐에 비례한다? 이거야. 그럼 아까 봤듯이 NaF가 있고 NaCl이 있고 BR이 있으면 누가 제일 용량이 높다? 이거죠. 왜? 이쪽으로 갈수록 얼값이 작잖아. F가 크고 녹는 점은 어떻다? 이런 얘기죠. 알겠니? 그걸 맨 밑에 표를 한번 참고적으로 NAF, NaCl, NaBr 중에 누가 녹는 점이 제일 높아? 그런데 NAF 이온소의 거리가 얼마인가 봐라. 235 피코미터지. 근데 SR5를 봐봐. 오른쪽에 SR5 얼마니? 258이지. 근데 녹는 점을 비교해봐. NAF는 235도씨인데 SR5는 얼마인가 봐. 2531도씨지. 전하는 곱이 더 우세하다는 걸 보는 증명이다. 알겠죠? 자, 161쪽 봐봐.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고 이런 거 틀린단 말이에요. 1번 조심하세요. 2번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한 이온 결합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력. 이거 그냥 OX 문제 넘어가지 마세요. 내신에 나왔고 애들이 잘 틀린 거니까. 세 번째, 염화나트륨이 생성될 때는 나트륨 원자 전자한계가 염소로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온이 되기 전 원자들의 전자의 합은 이온이 되고 난 후 전자하고 똑같아야 돼요. 서로 주고받으니까. 네 번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오케이. 이때가 이온 결합입니다. 자, 다섯 번째, 거리가 가장 가까우면 반발력이 우세해지죠. X입니다. 반발력과 인력의 그 합이 최소일 때. 알았어요? 그때 결합합니다. 2번. 자, 그림에서 염화나트륨에서 각 이온은 어떤 비활성기체 같은 전자배치를 이루고 있습니까? 나트륨은 누구? 네온. 염화이온은 아르곤입니다. 자, 바로 2번. 이들이 결합하는 힘은 뭐라고? 정전기적 인력. 잘했어. 2번에 아까 X였죠. 1번에 2번. 1번에 2번 X였어요. 그리고 X 친 다음에 규팅되기 한 대 날려요. 됐어요. 3번. 이러면 이제 자기 움찔하겠죠. 아, 맞았네. 한데 또. 지금 맞아가지고 다리 떨고 있는 거야. 떨지 마. 안 때릴게. 자, 바로 1번 보세요. 화학식으로 KCl 쓰면 음이온도 불러줍니다. 염화 칼륨이라고 쓰세요. 바로 2번. 화학식은 양이온부터 쓰죠. 간단한 정수리 MgCl2 염화 마그네슘이죠. 3번은 1대1이네요. CaO 산화칼슘 이거 생석회였죠. 네. 다음 4번 요거 잘 나오죠. A2O3 그렇죠. 얘도 요즘에 많이 나와. 이거 얘 산화 저기 이온 전화 얼마야? 아산 플러스. 이렇게 보내. 뭐죠? 4번 너 이렇게 둘 다 갈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1분에 쳐다보다 갈래? 1분에 쳐다보고 가. 1번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해서 녹는 융과 끓는 염이 높다. 맞죠? 네. 2번 고체 액체 전기 전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액체일 땐 있습니다. 외부에 힘을 가하면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다른 전을 떠서 반발력이 생겨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X입니다. 이런 거 틀리는 거죠. 5번 부등으로 비교해봐. 1번 뭐가 요인일까? 거리 누가 가까워? NaCl 부등호. 2번 전하는 곱이지? CaO. 3번 거리지? 네. MgO. 4번 Na2O2 전하는 곱. 아셨습니까? 네. 뒤에까지 숙제를 해보십시오.